상철이에요. 상철이 나이가 28인가?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29이죠. 그러니까 상철하고요. 그리고 37 영자하고 둘이 커플이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나가. 근데 영숙이 와 진짜 성격 자체가 굉장히 화통하고 되게 털털하고 상철도 똑같아요. 근데 하는 얘기가 9살 차이면 연애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여자 입장에서 솔직히 연상연하기만 해도 연하 만나는 거 부담스럽거든요. 왜 부담스럽냐면 그냥 미안한 감정이 좀 있어요. 나도 사실 연하들 좀 만나봤지만 되게 미안한 감정인데 이분도 사실 그 얘기를 해요. 영자님도. 근데 하는 얘기가 어차피 낯솔 연상연하고 연상연하 특집이고 어차피 만날 거면 확 어린 남자 만나는 게 9살 연하면 되게 능력 있어 보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잖아. 차라리 연하 만날 거면 막 9살, 10살, 11살 만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 돌싱 특집에 나온 사람이 나이가 33, 34, 31 요 정도가 많고 나이 어린 28 라인이 2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너무 애기애기해요. 너무 애기 같아 진짜. 결혼은 너무 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애기 같아. 약간 상처받은 아직 덜 큰 어린 몸집만 큰 그런 강아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같은 28인데도 되게 남성스러운 테토남이에요.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그리고 테토남에 그리고 리더십도 있고 막 2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가가지고 같이 한 그 식사 한번 하시죠, 같이 1대1 데이트 한번 하시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되게 외향적이면서 리더십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자님이 어차피 연상연하 만날 거면 나 그냥 9살 나이 차 확 난 사람 만날래? 그럼 되게 능력 있어 보이잖아. 그랬더니 막 반해가지고 영자님 미치겠다. 정말 어떡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자님이 한 얘기가 능력 있는 여자분들이 10살 연하도 만나잖아. 그 축구 선수하고 결혼한 그 10몇 살 차이 나는 그 연예인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예 10살 연하도 만나니까 되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 되게 멋있으니까. 근데 상철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 데이트를 오기 전에 여기서 옥순이 빌런이야. 왜 옥순이 빌런이냐면 옥순이 자기가 1순위는 영수예요. 근데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일부러 빌런 짓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13년차 간호사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대표적으로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넘치는 정말 여성한 여성의 표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분들이 만났을 때 이런 그 옥수님 같은 이런 성향의 여자분들이 진짜 많이 만날 거예요. 영자님 같은 스타일의 여자분들도 있어요. 김영기다 아니면 아니다 약간 큰언니 같은 그런 되게 시원시원한 분들도 있긴 한데 이런 분들은 호불호가 되게 심해서 여자들만 있는 직장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여자들만 있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런 옥수님 같은 캐릭터가 살아남기가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그 세계에서는 여자들끼리 서로 잘 보여야 돼요. 여자들 사이에서 확 눈에 띄어서 뭔가 너무 이렇게 눈에 띄어버리면 여자들끼리 시기질뿐만 아니라 계속 그 안에서 왕따 당하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런 성격이 좀 살아남듯이 이제 이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1순위가 누구냐면 영수예요. 1순위가 영수고 근데 이 옥순이 어떻게 했냐면 상철이 계속 옥순을 마음에 들어 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니까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남녀 간에 선을 긋지 않는 게 나쁜 거라고. 내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혹은 난 마음에 드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있다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마음을 정리하든 직진을 하든 이 라인이 정리되는데 실제로 옥순이 어장관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 어장관리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거절을 잘 안 하는 화법을 쓰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라인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둘이 영수하고 있을 때는 나는 네가 원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다 모여있을 때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원픽하고 이픽하고 뭐 차이가 별로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여지를 주는 거야. 근데 상철한테도 여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상철이
그 옥순한테 나는 몇 번째냐 물어봤더니 사실은 1, 2, 3위 중에 상철이 3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옥순이. 근데 명확하게 거절하는 건 자기가 괴로워서 못하는 거야. 그래서 1순위하고 2순위하고 3순위 중에는 들어가는데 1순위, 2순위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 2순위하고 3순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는 자 사람 앞에서 말한 거하고 뒤에서 말한 게 달라 지금 옥순이. 그래서 앞에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다른 사람들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나는 1순위는 영수님이고 2순위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3순위 사실 상철님은 사실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상철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순위, 2순위, 3순위 안에 들어가요. 근데 1, 2순위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계속 여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철이 완벽하게 마음 정리를 못하면서 내가 옥수님한테 관심이 있는데 옥수님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도 내가 옥수님 그 1, 2, 3위 안에 3위는 되니까 내가 그래도 좀 반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데이트를 하러 오기 바로 전에도 이 상철은 고민을 했어. 분명히 1순위, 2순위하고 3순위하고 있는데 내가 3순위니까 나까지 가면 3대1로 데이트를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어차피 거기 가봤자 경쟁해봤자 그냥 1대1 데이트하자 그러고 영자한테 온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영자가 근데 너 옥순한테 관심이 아직도 있잖아. 여자를 꼭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왜냐면 옥순 바로 옆에 있고 영자 옆에 있는데 막 하늘 봤다가 땅 봤다가 땅이 꺼져라 한숨 쉬고 막 그랬었단 말이야 상철이. 그러니까 영자가 물어봐요. 아직 옥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 또 상남자야. 또 깔끔하게 인정을 하는 거야. 영자를 막 고민했는데 옆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게 그 옥순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미련 버리지 못하게 한 게 옥순이야. 사실 뭐 이러든 저러든 이런 저러든 어쨌든 빌런이 맞아요. 그렇다고 눈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눈치가 되게 있어. 눈치가 있고 그래도 사회성이 있어서 적당히 간을 봐가면서 흘려가면서 사실 관심도 없으면서 여자들한테는 라인 다 정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미움을 안 받으면서 남자들한테 적당히 흘려서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빌런. 근데 이미지 관리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빌런은 빌런인데 지금 이 영상상에서도 아무도 옥순을 빌런이라고 칭하지 않아. 근데 사실은 빌런이 옥순이에요 지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자가 알아채서 형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3대1 할 것 같아서 나한테 온 느낌이야. 눈치 빠르죠. 여자들 다 눈치 이 정도 빨라요. 이제 상철이 하는 얘기가 외모는 내 스타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모는 영자님이 내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옥순도 자기 스타일이긴 한데 영자도 자기 스타일이야. 근데 옥순이 자꾸 여지를 주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표 누구 뽑았어요? 그랬을 때도 영자님 뽑았잖아요. 근데 영자님은 상철의 그 흔들림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요 진짜. 다 보이고 그리고 모를 수가 없어요. 관심이 있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천이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우연히 인연이 되면 데이트에서 한번 만나겠죠? 그랬더니 옥순이 이미 상처는 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쉽다는 뉘앙스 자꾸 풍기는 거야. 근데 요거를 당하는 게 상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빌런인데 빌런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이 관계에서 영자한테도 빌런이고요 옥수는. 그리고 상철한테도 빌런이야. 자기가 깨끗하게 정리만 하면 둘이 커플로 완벽하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성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관계에선 되게 나쁜 거야. 데이트를 해봐야 알 수 있긴 할 것 같긴 해요 라고 흘렸으니까 상철이 포기를 못하는 거지. 한 번 정도는 좀 만나보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래서 옥순의 말에 희망을 버리지 않고 데이트 기회를 엿봤던 거죠. 근데 이제 살짝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나 눈한테 오지 않았어. 영자님이 더 높으니까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자님이 야 너만 확실하면 내가 너 확 땡길 수 있거든. 근데 네가 나를 먼저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 꼬리치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자님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너를 선택을 했지만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좀 더 많으면 그러면 나는 너한테 그냥 무조건
100% 나의 매력을 다 보여주겠다. 난 너한테 올인이다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자꾸 흔들리는 사람한테 내가 가가지고 막 매력 어필을 하고 내가 너 좋다고 하고 이러면 남녀 관계에서 여자가 먼저 그렇게 땡겨버리면 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상철하고 영자하고 둘이 서로 썸을 타고 있는 사이잖아요. 이 썸을 타고 있는 사이에서 남자가 먼저 고백을 하고 남자가 먼저 호감 표현을 하고 남자가 먼저 이렇게 돌진을 하면 이 커플들은 잘 돼요. 근데 썸을 타고 있는 사이에서 남자가 흔들리고 있고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하거나 여자가 먼저 좋아한다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남자들은 잡은 고기에 먹이를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썸의 관계에서는 지금은 영자님이 그렇게 막 관심을 막 너무 보이지 않으니까 상철이 호감을 보이는 거지.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나 너 좋아. 이렇게 하는 순간 남자들은 관심이 훅 꺼져요. 특히 그 테토남들 있잖아요. 테토남들이 말로는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라고 약간 눈치 보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여자를 바라면서도 여자가 먼저 고백을 하면 눈이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관심이 떨어져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죠. 다르기는 하지만 경향성상 남성 호르몬이 강한 남자라는 걸 테토남이라고 하잖아요. 남성 호르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가 경쟁이에요. 경쟁이고 두 번째가 쟁취예요. 근데 경쟁하고 쟁취를 했으면 그 다음엔 뭐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이고 또 쟁취예요. 이게 테스토스테론의 호르몬의 역할이에요. 테스토스테론의 역할 자체가 쟁취고 쟁취했으면 또 다른 도전이 테토남들의 그냥 기본 태도, 기본 세팅 값이라는 거예요. 애견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쟁취보다는 좀 관계 중심적인, 그래서 애견하고 테토가 다르다라는 거죠. 상철, 영수 이런 테토남 느낌이 나는 사람들한테는요, 여자가 먼저 고백하시면,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고백하면요, 그때부터는 이 남자가 여자를 갑을 관계로 봤을 때 을로 보고 실제로도 계속 관리를 하면서 딴 여자들을 레이더를 세우고 있는다. 그래서 그럴 경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 영자님 같은 경우는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자들도 그건 본능적으로 알거든.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래서 영자님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당겨? 그래서 안 당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흔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좋으면 네가 먼저 움직여. 실제로 남녀 관계는 여자가 틈을 열어주고 남자가 움직이게끔 만드는 게 연애 잘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지금 영자님도 나 너한테 호감 있거든? 근데 나 너한테 호감 있는 거 내가 열었어. 근데 그 다음엔 네가 할 얘기야. 네가 할 차례야. 그러면서 네가 움직여라라고 직설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영장님은 남자를 잘 조련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움직여. 직설적으로 답을 알려준, 정답지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나 무기 되게 많이 있거든. 너 나랑 사귀면 내가 되게 재밌게 해줄게. 너 나랑 사귀면 되게 즐거울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영자님 되게 매력있다고 생각을 해. 되게 괜찮더라고요. 사석이었으면 이미 누나 한번 만나보자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멋있죠. 그랬더니 이제 상철이 아직도 미련을 못 버려요. 그 옥순이 때문에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철이 갈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직업으로 봤을 때 영자는 수학교습소를 운영하고 상철은 태권도장을 운영을 해요. 근데 둘 다 자영업자지만 사실 맥락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썸 타면 결혼까지 다 생각을 해요. 애까지 나 머릿속에서 다. 그랬더니 이제 수학교습 하고 나서 태권도장으로 보내는 운전 네가 하고, 그리고 서로 근무 시간 비슷하니까 그렇게 해서 둘이 같이 운영 한번 해보자. 약간 으쌰으쌰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머릿속에서 승합차 같이 운행까지 했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귀엽잖아요. 태권도 다 수학학원으로 와. 이제 이런 멘트를 하는 거야.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썸을 타는데 사실 사귀지도 않아. 그냥 썸이야. 근데 이제 결혼까지 생각한다니까. 애까지 낳았어 이미. 머릿속에 다. 결혼을 하는 커플들 지금 여기 29기에서 결혼 커플들이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엔 옥순하고 영수 커플인가 싶었는데 옥순하고 영수 커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영수의 성향하고 옥순의 성향을 봤을 때 이 커플들은 좀 썸 타다가 금방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옥순도 자기는 영수가 원픽이면서 영수한테는 원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들 다 있을 땐 또 애매하게 스탠스를 취하고, 영수 같은 경우도 옥순이 원픽이라고 해서 마음에 들지만 이순이한테 가가지고 또 여지를 남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면 라인을 정확하게 타서 그냥 쭉 가면 이런 커플들은 사실 신뢰가 잘 안 깨져요. 근데 옥순하고 영수 같은 경우는 자꾸 서로 옥순의 성향이나 약간 어장관리를 하는 그런 평상시의 그 습관이 여기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장관리를 하고 자꾸 흘리고 있는 것들, 사람들 앞에서 막 남자들이 있어 다 흘리고 다녀. 막 이렇게 흘리고 다니면요, 남자들이 계속 들러붙어서 계속 흔들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단체로 있으면 남자들이 보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매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처음엔 영수하고 옥수 커플이 결혼까지 가나 했는데, 오히려 상철하고 영자 커플이 결혼까지 가겠다라고 생각한 게 직업 비슷하죠. 성격 비슷해요. 성격도 그 영자님 같은 경우는 고면 고고 아니면 아니야. 이런 성격은 일단 난 너다, 너는 나야? 그럼 오케이, 가자. 우리 같이 살자. 결혼해. 요거까지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커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철하고 영자하고 앞으로 결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혼자 결정한다고 추진되는 거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 같이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커플이 가장 유력하다. 결혼까지 가는 커플. 그리고 특히 직업도 비슷하고, 직업도 한 명은 태권도고 한 명은 수학학원이라서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너무 잘 알고, 일에 대해 힘든 것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고충도 너무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처음에는 자영업 별로 싫어요, 비슷한 거 싫어요 라고 했지만 그 일에 대한 고충을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요 커플은 오히려 더 잘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학생하고 통화 중인데, 학생하고 통화하면서 진짜 영자가 정말 매력이 넘쳐요. 하여튼 선생님 지금 1대1 데이트 중이니까, 그러면서 데이트한다고 막 얘기하고, 나 좋은 연하남 데려간다고 그래. 이미 너랑 나랑은 연애할 거거든. 너 나한테 올 거거든. 이제 이런 얘기하고, 선생님 남자친구 데려갈게. 이런 멘트 되게 좋아요. 이런 멘트. 이게 최면적 암시기법이에요. 최면적 암시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연애를 잘하거나 아니면 금방 연애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대화를 안 해요. 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정적인 얘기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썸 탈 때 어떤 커플들이 되게 빨리 연애를 넘어가냐면, 단어 선택이 되게 중요한데, 단어를 쓸 때도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우리 뭐 할까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 추억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단지 술 마시고 밥 먹고 이거는 누구나 하고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커플이 이거 딱 끝나고 나서 같이 사진 찍으러 갔거든요. 인생 네컷 찍으러 가고, 근데 이 지금 영자님이 다른 사람한테, 상철님한테 너 나랑 사귀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남자친구 데려갈게, 너는 앞으로 내 남자친구가 될 거고 나랑 같이 갈 거야 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썸녀랑 연애를 하고 싶어. 그리고 썸녀랑 다음 달에 여행을 가고 싶어. 그러면 다음 달에 나랑 여행 갈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다음 달에 나랑 여행 갈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설득이 더 빨라요. 그래서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는 게 설득하는데 되게 중요한 화법이에요. 근데 그 화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자님 확 땡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플러팅이다. 그래서 요 화법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상철이 완전 심쿵하지. 왜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멘트들에 금방 또 빠져들거든요. 그런데 상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내일이면 확실히 정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왜 그런 줄 알죠? 옥수님 여지를 줬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영자한테 라인을 딱 타는 게 사실은 맞는 건데, 뭐 미련 있을 수 있긴 하죠. 근데 뭐 어쩔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래서 옥순이 빌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하다가 영자를 화장실을 이제 보내는 거야. 그래서 보내고 나서 제가 결제할게요. 그러면서 결제를 하고, 그리고 영자 없을 때 막 진짜 흡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막. 이 상철이 영자한테 관심이 되게 많고 잘 보이고 싶어. 여자만 이런 게 아니고 남자도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도 그 남자가 되게 마음에 들면 사실 내숭 떨고 못 먹고 안 먹고 그러다 집에서 막 진짜 비빔밥 이만큼 해가지고 혼자 먹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그 모습을 상철이 보여주고 있는 거 너무 귀엽잖아요. 진짜 영자가
누나가 화장실 딱 가 있는 순간 영자한테 잘 보이느라 먹지 못했었던 음식을 딱 먹는 거야. 너무 귀엽잖아 진짜. 그 20대 그 풋풋함. 그리고 나 상철이 딱 영자가 오니까 상철이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영자님이 본인이 결제를 하려고, 남자분 없을 때 누니님이니까 자기가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상철님이 결제를 하니까 누나 박력이 터지는 거야. 저 어린 놈이 자꾸 결제를 하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요 멘트는 사실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되게 아쉬웠어. 영자님의 다른 것들이 다 괜찮은데 영자님의 태도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아무리 나이 차이가 9살이 나더라도, 내가 누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연인으로 만나려고 하면요, 이렇게 내가 나이가 많은데 누나가 해야지, 너 누나 따라와라, 야, 이런 태도로 남자를 만나면 처음에는 멋있다 박력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어느 순간 남자들이 되게 그거 자체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진짜 싸움의 불씨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영자님이 지금까지 연하하고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연하하고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게 이런 데서 그 티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연하라고 하더라도 남녀로 만났을 때는 절대 나이가 자각되게 하면 안 돼요. 나이가 자각되게 내가 언니인 척, 누나인 척, 아니면 내가 누난데 이 마인드로 연애를 하면 연애는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린 놈이 자꾸 결제를 하네. 지금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앉아봐 누나한테 혼날 게 있어. 요것도 남녀인데도 불구하고 누나라고 지금 프레임을 자꾸 만들잖아요. 물론 이렇게 해서 잘 사는 커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자꾸 나이를 이제 강조를 했을 때, 물론 이건 주도권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흘렀을 때 연상연하 커플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결국은 동등한 관계로 만나야 되는 게 부부의 관계거든요. 근데 누나한테 혼날 게 있어요. 이거 자체가 서열을 지금 만드는 행위예요. 서열을 만드는 행위. 근데 중요한 건 남자는 서열형 인간이에요. 테스토스테론 자체가 경쟁, 서열 이런 거에 중요하고, 남자들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 자체가 서열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열을 자꾸 만드는 건 오히려 그 영자님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남자가 남녀 관계에서 서열을 갖고 있을 때 남자의 그 책임감은 어디에서 오냐면, 여자가 내 밑에 있고 내가 보호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먹여 살릴 책임이 있어. 이 책임감으로 가정을 유지하는 그 무의식적인 그 동기가 돌아가요. 근데 누나야, 누나한테 와. 그럼 서열이 남자 위로 여자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네가 내 서열 위니까 그럼 네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가정 경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같이 꾸리다 보면 책임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라든지, 아니면 살림이라든지, 육아라든지, 아니면 집안 약간 양가 부모라든지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책임져야 될 게 많은데, 여기에서 남자가 처음에는 남자로서 내가 책임질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남자가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가정에서는 심리적이든 뭐가 됐든. 근데 요렇게 앉아봐, 누나가 할 얘기가 있어, 누나 혼날 일이 있어, 그러면 그 울타리를 잘 안 쳐요. 여자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요, 남자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위에 있을 거냐 아래에 있을 거냐를 빠르게 선택을 하는 게 남자거든요. 남자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남녀 관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연상연하 커플로 만났을 때 내가 누나인데 너 내 밑으로 들어와 이런 느낌으로 가면 남자는 여자와의 관계에서 울타리를 쳐주지 않는다.